27장. 안나는 위층에서 하녀 안누시카의 도움을 받아 드레스의 마지막 리본을 핀으로 고정하며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 앞 자갈길을 긁으며 마차 바퀴가 굴러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씨가 오기엔 너무 이른 시간인데. 안나는 생각하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마차와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검은 모자, 그리고 모자 양옆으로 툭 튀어나온 너무나 잘 아는 그의 귀가 들어왔습니다. 하필 이 타이밍에 설마 오늘 밤을 여기서 자고 가려는 걸까? 그런 우연이 불러올지도 모를 모든 상황이 너무나 소름 끼치고 끔찍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그 생각에 지체하지 않고 환하고 눈부시게 빛나는 얼굴로 그를 맞이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최근 들어 스스로 자각하기 시작한 자신 안의 거짓과 기만의 영혼을 느낀 그녀는 온전히 그 영혼에 몸을 맡긴 채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거의 모르는 상태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안나는 남편에게 손을 내밀고 가족이나 다름없는 비서 슬루딘에게도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거짓의 영혼은 그녀의 입을 빌려 가장 먼저 이런 말을 내뱉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밤은 자고 가시는 거죠? 이제 우리 같이 가요. 다만 내가 배씨랑 약속을 한 게 아쉽네요. 날 데리러 오기로 했거든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배씨라는 이름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오, 난 그 단짝 친구들을 갈라놓을 생각이 전혀 없어. 그는 특유의 조롱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나는 미하일 바실리에비치와 함께 갈 거요. 의사도 나에게 운동을 하라고 처방했으니 걸어가면서 다시 온천에 와 있다고 상상해 볼 생각이지. 서두르실 것 없어요. 안나가 말했습니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그녀가 배를 울렸습니다. 차를 내오고 세료자에게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께서 오셨다고 전해라. 그래요, 말해봐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미하일 바실리에비치 오랜만에 오셨네요. 테라스 밖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와서 좀 보세요. 그녀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번갈아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안나는 아주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말하려 했으나 말이 너무 많았고 지나치게 빨랐습니다. 미하일 바실리에비치가 자신을 쏘아보는 의구심 어린 시선에서 그가 마치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에 그녀는 자신의 상태를 더욱 의식했습니다. 미하일 바실리에비치는 눈치껏 얼른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안나는 남편 곁에 앉았습니다. 안색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렇소. 오늘 의사가 찾아와 내 시간을 1시간이나 뺏고 갔지. 우리 친구들 중 누군가 그를 보낸 게 분명해요. 내 건강이 그토록 고귀하신 모양이지. 아니, 의사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녀는 그의 건강과 일과에 대해 이것저것 물으며 휴식을 취하고 자신과 함께 이곳 별장으로 내려와 지내자고 권했습니다. 안나는 이 모든 말을 밝고 빠르게 그리고 눈을 기묘하게 반짝이며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그녀의 이런 어조에 아무런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그녀가 뱉은 말의 겉뜻만을 들었고 그 단어들이 가진 직접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다소 농담조이긴 했으나 평범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대화 자체에는 전혀 특별할 것이 없었지만 훗날 안나는 이 짧은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매번 수치심으로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껴야 했습니다. 가정교사를 앞세우고 세료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만약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주변을 관찰하는 사람이었더라면 세료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볼 때의 그 겁먹고 당황한 눈빛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것도 보고 싶어 하지 않았고 실제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하, 젊은이. 많이 컸구나. 정말이지 이제 제법 어른 같군. 잘 지냈나, 젊은이? 그는 겁에 질린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세료자는 전부터 아버지를 서먹해 했습니다. 특히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자신을 젊은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이후로 그리고 브론스키가 과연 아군인가 적군인가 하는 저 풀리지 않는 의문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뒤로는 아버지를 더욱 피했습니다. 아이는 구원을 요청하듯 엄마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아이가 온전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엄마 곁뿐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가정교사에게 말을 건네며 아들의 어깨를 붙잡고 있었는데 세료자는 너무나 불편하고 괴로워한 나머지 안나가 보기엔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이 들어오는 순간 얼굴이 살짝 붉어졌던 안나는 세료자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보고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어깨에서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손을 떼어놓고는 아이에게 입을 맞추며 테라스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가 재빨리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출발해야 할 시간 같네요. 안나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배 씨는 왜 이렇게 안 올까요? 그렇구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일어나며 두 손을 깍지 끼고 손가락 관절을 뚝뚝 꺾었습니다. 당신에게 생활비도 좀 전해주러 왔소. 자네도 알다시피 꾀꼬리가 이슬만 먹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말이오. 돈이 필요하겠지? 아니요, 필요 없아. 아니, 필요해요. 안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머리칼이 난 이마 끝까지 새빨갛게 달아오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마가 끝나면 여기로 다시 돌아오실 거죠? 오, 당연하지.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저기 페테르호프의 영광이신 배씨 공작 부인께서 오시는구만. 그는 창밖으로 좌석이 아주 높게 설치된 근사한 영국식 마차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참으로 우아하군. 매력적이야. 자, 그럼 우리도 출발합시다. 배씨 공작 부인은 마차에서 내리지 않았고 높은 장화에 케이프를 두르고 검은 모자를 쓴 그녀의 마부가 현관으로 날쌔게 다가왔습니다. 전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나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입을 맞춘 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좋았어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보십시다. 이따 돌아와서 같이 차를 마십시다. 아주 즐겁겠구려. 안나는 명랑하고 눈부신 모습으로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마자 그녀는 그의 입술이 닿았던 손등 위에 그 감촉을 생생하게 의식했고 혐오감으로 온몸을 파르르 떨었습니다.